일과가 시작되는 아침은 언제나 활기에 넘칩니다. 그리고 제각기 할 일이 있기에 분주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면 나요 개인인데 모아지면 대중이며 우리라는 커다란 사회 집단입니다. 결국 이 사회 집단이 모여 하나의 국가가 이룩되고 또 국가가 모여 거대한 지구촌이 형성되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며 필요한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공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한 말도 이런 뜻에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성격이 다르고 욕망과 능력이 다르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대립도 생기고 갈등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치 제도가 곧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로 존중한 이상적인 민주주의 정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주인이라고 다 정치에 참여하기란 사회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인구가 많아 실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줄 일꾼을 뽑아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서 다수 의결에 의해 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이 시행되어 공익에 입하지 않은 간접 민주정치, 즉 대의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거를 겪게 됩니다. 각급 학생회 간부 선거를 비롯해서 친목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대표자 선출이나 아파트 자치회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선거해본 경험 있어요? 혜숙이 말해봐요. 반장 선거는 많이 해봤습니다. 좋아요. 학급 반장 선거도 여러분들의 의사에 따라 선출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민주선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선거에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아는 학생은 한 가지씩만 말해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보통선거를 둘 수 있어요. 보통선거란 국민으로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원칙적으로 성별이나 종교, 교육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맞았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또 누가? 두 번째로 평등선거예요. 평등선거란 모든 유권자에게 차별 없이 투표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민주주의 표본이 되어 의회 정치를 잘 해나가고 있는 영국에서는 과거엔 학력에 따라 선거권을 차등 부여했다고 해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많이 줘야 한다는 주장에 세웠겠지만은 이는 평등선거에 위배되는 선거였어요. 자, 다음은 또 누가 설명하겠어요? 세 번째는 직접선거예요. 유권자가 입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는 직접선거 제도입니다.
넷째는 비밀 선거로서 어떤 선거인이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비밀을 보장하는 선거입니다. 모두들 잘 대답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거는 여러분들이 발표한 것처럼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그리고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 네 가지 원칙에 의해 공명선거를 해나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새학기를 맞아 학급 반장과 대의원도 선출해야 하고 또 학생 총회장도 선출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학습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숙제를 내겠어요. 첫째, 민주정치와 선거의 중요성. 둘째, 공명선거와 바람직한 자세.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 후보자와 선거권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을 해오도록 해요. 참고로 선거에 직접 출마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투표를 해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숙제치고 달라 숙제다 이게.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도 출마하는 건가? 어쨌든 숙제는 해야 되잖아. 넌 어떡할래? 형부한테나 찾아가 볼까? 형부? 대학 교수야. 넌 어떡할래? 글쎄. 난 아빠가 일하시는 공장에나 찾아가 볼래. 핑계김이 용돈 달려고. 얘는. 아빠! 아이고, 너 벌써 오냐?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렇구나. 들어갔어요. 계약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 너는 웬일이냐? 아빠, 요즘도 큰아버지 조합 일로 바쁘시겠죠? 원래 바쁜 사람 아니냐? 근데 왜 갑자기 큰아버지 얘기냐? 아빠, 언젠가 큰아버지 조합위원장인가 하는데 출마하신 적 있으셨죠? 그 꿈은 아직도 못 버린 모양이더라. 꿈이라뇨? 이번에 또 출마했다지 뭐냐? 네? 아니, 네가 이 벌써 선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다 컸구나. 그럼요. 다음 선거 땐 저도 당당 유권자예요. 아니, 벌써 그렇게 됐냐? 아빠, 아빠는 우리를 위해 일할 사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 투표를 하시겠어요? 올바른 후보자의 선택이란 어떤 것인지 아빠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야, 아주 어려운 질문이로구나. 글쎄다. 네 무릎에 합당할런지는 모르겠다만 아빤 이렇게 생각이 드는구나. 민주주의 국가를 커다란 공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이 선출할 대표자는 그 공장의 중요한 기계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그 기계들은 성능이 우수한 여러 개의 부품들이 잘 조립되었을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조그마한 부품 하나라도 녹이 쓸어 있다든지 또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품이 끼어 있다면 그 기계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게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공장은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야. 그래서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된다. 우리들을 위해서 일해줄 대표자를 잘 뽑지 못한다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 자신들이 될 게다. 당연한 말입니다. 기계 자체가 결함투성인데 비싼 기름을 아무리 넣고 가동을 해보았댔자 헛수고일 것입니다. 민주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인 국민이 바른 정치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민주정치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중한 선거권은 연고관계나 이해관계에 얽매서는 안 되며
이 후보자의 능력과 실현 가능한 공약, 그리고 출마자가 속한 정당의 정강 정책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민주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대표자를 뽑아야겠습니다. 이것이 형부가 연구하시는 신종 접시예요? 그렇지. 은여에게도 먹이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나눠줄 벽시 품종이야. 그럼 원실로 가볼까? 네. 후보, 이 벽시들이 재래종 씨앗보다 특별히 다른 게 뭐예요? 우선 소출이 많지. 재래종보다 거의 3분의 1 정도가 나달이 많이 달리니까 똑같은 노력을 들이고서도 그만큼 밥숟갈이 커지는 거야. 그리고 끈기도 있고 맛도 있지. 근데 문제는 우리 기후 풍토에 알맞게 체질이 개선돼야 한단 말이야. 비료만 잘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밥만 많이 먹는다고 우리 생활 욕구가 충족되는 건 아니지. 식물도 마찬가지야. 토질과 기후가 맞아야 하고 알맞게 비도 내려줘야 하고 또 밑거름도 제대로 줘야 열매가 맺고 성숙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재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잘만 자라라고 비료만 많이 주면 토질이 산성화돼서 거칠어질 뿐더러 그 비료의 양분 역시 열매를 맺기도 전에 줄기나 잎이 다 흡수해서 정작 열매는 죽정이만 되고 마는 거예요. 좋은 씨앗 못지않게 가꾸는 정성도 중요하단 말씀이시군요. 그렇지. 그런 점이 바로 은영이 알고 싶어하는 민주주의 선거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고 능력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능력껏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보살펴줘야 하며 또 때로는 국민의 입장으로 충고도 아끼지 말아야 한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며 또 국민을 대표할 대변자를 선출하는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일 거예요. 그것이 또한 우리가 참여하는 주인 의식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사회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임을 인식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 민주주의를 토착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대열에서 이탈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거나 올바르지 않게 행사한다면 그 사회는 혼란의 수렁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벌써 11시구나. 헬스가 늦으면 자꾸 가렴. 아니야, 언니. 가봐야 해. 아빠다. 아빠세요? 아빠, 헬스기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큰아버지. 회숙이 왔구나. 앉아. 네. 헬스기가 숙제 때문에 왔대요. 숙제라니. 아빠! 아빠가 이번 선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마하셨는지 그거 여쭤봐야 한대요. 네, 그래요, 큰아버지. 숙제도 어렵지만 얼른 대답하기도 어려운 질문이구나. 그래, 보관이야 있지. 난 조합원들의 복지 사업이 어떻고 공익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그런 식의 떠들썩한 말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다만 나를 신임하고 뽑아준다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조합원들을 진정한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힘껏 일해볼 생각이다.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해서 서로의 의견을 모아 일해 나간다는 것도 나의 소신이다. 사람은 누구나 제각기 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남보다 앞장서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재능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남과 남 사이를 잘 조화시켜 전체적인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단다. 이렇듯 각자가 지닌 재능과 지혜를 모아 좋은 계획을 만들어 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이것이 곧 민주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니? 여러분들 민주주의와 선거에 관한 지난 시간의 숙제 잘들 해왔겠죠? 네. 누가 먼저 발표를 해보겠어요? 은영이? 민주국가의 국민이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했어요.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그리고 승객들 모두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 열심히 노를 저을 때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닿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귀중한 생명이나 재산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선장과 선원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줄 대표자를 뽑는 일에도 사심 없는 올바른 판단력이 절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소한 이권에 치우쳐 대표자를 뽑는다면 결국 나 하나의 잘못으로 우리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될 테니까요. 뿐만 아니라 선거의 결과에 따라 흔쾌히 승복하는 자세도 필요하리라 믿어요. 당선된 자는 당선된 자대로 민의를 받들어 충실히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하면 낙선된 자는 낙선된 자대로 등을 돌리지 말고 굳게 손을 잡고 함께 일해 나갈 때 핫된 큰 힘이 생겨 순탄하고 빠르게 내래 민주복지국가를 향해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도 보내줘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탄 배의 진로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감시도 해야 할 거예요. 아주 진지한 발표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있는 한 이 땅의 공명선거의 뿌리는 더욱 깊게 내려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것입니다. 바로 그 열매가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유산으로 남겨줄 민주주의의 값진 결실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가 웬일이냐? 큰아버지 축하해요. 낙선인데 무슨 꽃다발이냐? 깨끗한 승복이 더 멋있었어요, 아빠. 그래 고맙구나. 하기야 당선이고 낙선이고 무슨 문제가 되겠니?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 더 수월하다. 그래요?